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양이 외할머니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 양은 이로 인해 우울증을 겪었으며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양이 오늘 새벽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외할머니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새벽에 이제 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1시 55분에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고 지금 정신이 없다라고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지 못하고 죽는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다라고 이제 글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즉 좋은 관계로 지낸다고 이제 많이 알고 있었던 외할머니로부터 지속적인 그런 폭행을 당했다라는 주장인데요. 구체적으로 폭행 상황도 묘사를 했습니다. 네.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옷걸이로 때렸다. 또 손을 물어서 쭉 최준희 양의 손을 외할머니가 물어서 흉터가 남았다. 또 여행을 가서는 엄마가 너를 잘못 낳았다라고 이런 폭언을 하면서 목을 졸랐다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이거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고요. 아직까지 그런 주장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외손녀가 외할머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왜 이 시점에 이제 외할머니 학대를 주장하고 나섰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동안 앞서 살펴봤지만 자살 시도도 이제 여러 번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견디다 못해 이제서야 이게 스스로 이게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 양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러한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주장에 따르면 이제 그동안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SNS 글에 보면은요, 굉장히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모 할머니가 등장합니다. 예. 이게 실제로 친족 관계에 있는 이모 할머니는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바로 양육을 했던 실제로 그 키워줬던 그 분이 계신데 예. 그분을 이모 할머니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외할머니와 그 이모 할머니의 관계가 좋지 않아져서 이 최 양이 이모 할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하자 결국은 갈등이 커지고 이런 사태까지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 손가락에 상처도 났다 하면서 이제 증거도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리고 이미 지인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법적으로 봤을 땐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만약 실제로 그렇게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네. 범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뭐 폭행이라든지요, 아니면 학대. 또는 강요 등등의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 부분을 밝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 최 양이 만 14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동으로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아동에 대한 그 학대의 경우에는 보다 더 강력한 그런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최 양의 주장이 진실인지 여부를 수사기관에 좀 가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어제 경찰이 그 현장에 나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현행 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규정에 따라서 현장에 나갔죠. 그런데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그 2명이 모두 형사처벌이라든지 기타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단 복귀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후에 또 최 양이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 둘 사이의 일이 범죄인지 또는 수사기관이 개입해야 되는 일인지 거기에 나아가서 진실인지 여부까지도 앞으로 좀 더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준희 양이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피해자가 원해야만, 즉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니까 네.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겠습니다만, 다른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범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또 특칙이 또 있습니다. 원래는 직계 존속은 고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네. 즉 부모라든지요. 또는 뭐 친부모, 조부모 등등 고소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특칙이 있어서 직계 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 양이 원할 경우에는 외할머니를 고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최 양의 어머니 그러니까 최진실 씨 그리고 이제 아빠 여기에 또 이제 외삼촌까지 스스로 삶을 마감하면서 당시에 엄청난 대중들이 받은 충격도 상당했습니다. 가족들은 또 오죽했을까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부모와 또 삼촌까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린 자녀들의 뭐 보호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 꾸준히 제기돼 왔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굉장히 유명한 부모였고요. 또 그렇죠. 굉장히 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동안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대중들도 많이 걱정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들이 계속 있었고요. 또 반대로 보면은 오히려 너무 과도한 관심이 더 부담이 될 것이다. 차라리 그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예. 의견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 최양도 TV를 통해서 대중의 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또 본인의 희망이 또 연예인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한 바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중의 관심이 계속 지속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오늘 일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앞으로 혹시라도 이 최양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큰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더욱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외할머니 측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딸과 아들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양이 공개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나선 만큼 이 외할머니와 약간 격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딱히 마땅히 돌봐줄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요. 네. 지금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할머니가 이제 후견인으로서 네.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은요, 이게 아동학대 범죄라는 그 가정하에 임시조치, 응급조치, 뭐 긴급 임시조치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아동학대 범죄 행위 자체를 제지해야 되고요. 또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를 격리시켜야 되고요. 또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의료기관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제 경찰이 현장에 나갔습니다만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단순히 SNS 글만으로 상황을 모두 다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로 이 외할머니가 후견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다라고 네. 한다면은 그 다음 단계도 조치가 있습니다. 물론 친할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하기 때문에 친할아버지가 적극적인 조치를 역할을 자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게 그 후견인을 다시 정해달라라고 하는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검사가 이런 그 후견인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했을 경우에는 후견인을 변경해달라, 다시 지정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의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이런 그 검사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추후 상황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누드비치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한적한 시골에 들어서 이 논란이 됐던 이른바 누드 펜션과 누드비치가 한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일단 충북 제천의 누드 펜션은 이 업소 폐쇄 명령과 함께 운영자가 이 경찰에 고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누드 펜션 자체가 처음에는 알몸을 드러내는 것,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조치는 그런 알몸을 드러낸 것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제천시에서 이제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서 그걸 의뢰했습니다. 이 누드 펜션이 혹시 숙박업소는 아니냐, 숙박업소이지 않느냐라는 유권해서 그걸 의뢰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숙박업소라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네. 왜냐면은요, 이제 그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은 공중위생 영업을 규정해 놓고 있고요. 거기 여러 가지 업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숙박업인데요. 숙박업의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는데요. 지금 여기가 동호인들이 그냥 와서 묵고 간 것이 아니라 이 형태를 보니까 숙박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카페라든지 이런 거에 가입을 하면은 자격이 생기는데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비 명목으로 냅니다만 네. 그게 결국은 숙박비가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숙박업으로 인정이 됐고 또 숙박업소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그 영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요. 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천시에서는 이러한 그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서 폐쇄 명령을 이제 밟았고요. 하지만 나체로, 좀 누드로 있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네. 경찰은 지금 펜션 운영자 등에 대해서 공연 음란죄도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가능할까요?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형법의 245조가 공연 음란죄인데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거든요. 이게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만 형사적으로 범죄입니다. 네. 그런데 공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공공연하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 내에서 했다.
사유지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공연성부터 약간 문제가 생기고요. 인정하는데 두 번째 음란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음란한 행위. 옷을 다 벗고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음란한 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목욕탕, 공중 목욕탕 안에서 모두가 벗고 있지만 음란하지 않은 것이고요. 또 각자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도 음란하지 않습니다. 다만 또 반대로 보자면 옷을 모두 벗지 않아도 음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일부분만 드러내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음란한 행위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누드 펜션 내에서 사람들이 했던 행위를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하지만 자신들끼리 자신들의 이념에 따라서 목적에 맞게 옷을 벗었다. 이걸 과연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숙박업소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폐쇄 조치가 내리면서 일단락 돼가는 분위기인데요. 애초에 이런 누드 펜션이나 누드비치 이 조성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현행법상 규제 없었을까요? 특별한 규제는 없고요. 또 네. 과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누드비치를 조성하기 위한 실제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호응이 크게 없어가지고 이제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요. 외국에는 굉장히 좀 많이 활발하게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문화적인 그런 여러 가지 영향에 있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이는데 이번 그 제천 누드 펜션 사태가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추후에 유사한 사례가 계속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좀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그 허용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할 그런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다른 과제가 던져진 셈인데 내용을 보니까 일부는 또 개인의 자연주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또 한편에서는 이거 국민 정서등 봤을 때 이거 진짜 민폐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까요? 역시 이 부분은 법으로 딱 정해놓고 따르라라고 하기보다는요. 네. 국민들의 그런 공감대가 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있는 법으로 제대로 규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새로운 그런 그 법 개정이나 법 제정 등도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이 문제는 지금 있는 법으로도 물론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법 해석에 있어서는 결국 가치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입장이든 반대는 있을 수 있고 어느 입장이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유교 문화도 이제 강하게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누드 또는 노출에 대해서도 거부감도 굉장히 심한 편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국민적인 그런 그 공감대 또는 그런 그 여러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설령 법이 허용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좀 반발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 펜션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내려지는지도 쭉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